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론 측량 데이터 활용으로 토목 BIM 생산성 높이기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네, KCIM이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드론 활용으로 더 스마트하게 완성되는 토목 BIM 워크플로우를 알려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자이신 KCIM의 테크니컬 서비스팀 이만수 매니저님과 인프라팀의 박재진 매니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CIM 테스트팀 이만수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KCIM 인프라팀 박재진 매니저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는요, 약 40분 정도 발표가 진행이 된 후에 Q&A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가 진행된 후에 선별을 해서 발표자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에 참여를 하시고요.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을 추첨을 해서 경품인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니 끝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드론 측량 데이터 활용으로 토목 BIM 생산성 높이기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KCIM 인프라 분야 기술 지원 및 그리고 스페셜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만수 매니저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목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 산업의 트렌드부터 드론과 BIM 활용 방안, 이어서 박재진 매니저가 드론과 BIM 활용 사례 및 사용의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건설업계는 스마트 건설이 화두에 오르고 있죠. 먼저 건설 산업 트렌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 건설 산업 트렌드에는 정부 그리고 건설 산업을 목표로 위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윈, 스마트 건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트렌드를 통해 변화에 대한 목표의 모습을 오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건설 산업의 이슈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 VR, AR, 사물 인터넷, 드론, 빅데이터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의 등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 요소로 모든 산업 분야의 핵심 키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도 현재 스마트 기술을 필수적인 도구로 인식하고 있고 전문 부서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다양한 혁신 기술을 무기로 스마트 건설 산업에 사업화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제가 디지털 플랫폼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은 AI 육성, 소프트웨어의 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사이버 안전 구축 등 실천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맞춰 건설 산업에서도 기존 2D 설계, 육안 검측 및 검사 등 일련에 의존하던 아날로그 방식에서 앞으로는 3D 설계, 드론 활용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혁신의 견인 역할이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전환의 신기술이자 메타버스 구현의 핵심 기술인 디지털 트윈이 주요 내용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프로젝트의 정보, 자산, 업무 절차, 현황, 상태별, 운영 데이터를 통합하여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예측 분석과 다양한 확장성이 제공이 되고요.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해서는 가상 공간으로 데이터화한 정보를 넘기고 가상의 모델을 생성하여서 현실 공간에 필요한 내용을 확실하게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요 기대 효과로는 전략적 기대 효과로는 디지털 전환의 가시화를, 사업적 기대 효과로는 시스템 통합 효율화, 공급 및 배송 연결 효율화를, 운영 관리 기대 효과로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인 분석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기술의 발전에 따른 스마트 건설 기술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드론, 3D 스캐닝, VR과 AR, 디지털 트윈, IoT 등이 있으며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3D 데이터 작성 정보를 앞으로 3D 정보 데이터로 변환시켜 분절되어 있던 단계별의 정보를 하나의 정보로 융합시키고 건설 산업 과정에서 디지털화, 장비의 자동화 및 가상 건설, 안전관리 등을 통해 생산성과 안정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표인데요. 그에 따라 스마트 건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스마트 건설 기술의 로드맵 중에서 드론과 BIM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요 요소로는 융복합 드론, 설계 단계에서는 융복합 드론 활용해서 형상 정보 수집 및 모델링, 시공 단계에서는 주요 공정에 대한 BIM 기반 안전 관리, 유지 관리 단계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기반한 스마트 시설 유지 관리로
현재부터 이제 2023년, 2030년 미래까지 목표를 확인하면 드론과 BIM의 비중은 앞으로도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 건설을 바탕으로 한 드론과 BIM의 장점인 안전, 환경 등 그 위험성 평가를 활용하는 등 계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전 과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계획 단계에서는 지리, 환경을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시공 단계에서는 효율적인 시공 관리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자산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화시켜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건설의 중심에는 BIM이 있군요. 특히 이 BIM은 드론과 접목을 시킨다면 그 활용 범위를 더 확장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제가 다음부터 다음은 이제 드론의 종류와 드론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드론 하면은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건설 산업과 관련된 생각나는 키워드로 3D, 측량, 모니터링, 포인트 클라우드 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걸 또 이제 건설 산업 단계별로 나눠 본다면 계획 단계에서는 공간의 디지털화, 시공 단계에서는 공정 관리, 운영 및 유지 관리 단계에서는 실시간 감시라는 키워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드론의 종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저는 이제 드론에 대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눠봤습니다. 1세대 경우 같은 경우에는 흔히 알고 계시는 카메라와 짐볼로 구성된 하늘을 나누는 카메라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헬기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 위치 조사를 해왔지만 드론을 이용하여 활용 범위를 이제 소방, 반제, 안전까지 선택지를 넓히고 헬기를 사용하는 비용보다 드론을 활용하는 비용으로 이제 비용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2세대는 이제 GPS, 라이다 등 다양한 센서의 장착으로 1세대에서 한계가 있던 부분에서 군사, 농업, 공공부문 등까지 활용 범위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세대 드론에서는 그동안 드론은 조종자가 운용부터 모든 단계를 관리했지만 소프트웨어 장착으로 이제 자동화된 자율주행이나 정밀한 공간 정보 획득 등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발전 목표를 다양한 방향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생산성 향상, 리스크 감소, 친환경 대응 등 건설, 토목 전반 문제를 해결하고 편리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드론은 방금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종류별 사용 목적에 따라서 활용하고 얻은 데이터는 어느 부서든 어느 누구든지 간에 쉽게 정보를 파악하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이용한 시각화를 통해 토지 이용 계획을 작성하거나 지형에 대해 미리 사전 조사를 하여 의사결정을 통해 민원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는 등 활용 방안으로 건설 단계를 크게 저는 계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분야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계획 단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이제 네이버나 구글 등 이제 지형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드론 촬영을 이용한다면 이제 실시간 사진을 획득할 수 있고 실시간 사진을 획득한 사진이 이제 고해상도의 사진으로 수목, 적시물 등 수량 및 위치에 대해 파악하고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토지 이용 계획 안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드론 촬영 시 지적 기준점을 미리 설치하여 오른쪽에 있는 내용처럼 드론 사진과 지적 도면이 중첩된 사진 도면을 만들어 이제 그 도면을 이용해서 면적 측정과 수량 조사까지 이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설계 단계입니다. 드론에 GPS 등 다양한 센서를 장착하고 드론 측량을 통해 획득된 지형을 이제 프로파일 이용하여 현황 조사 및 측량을 활용하고요. 토공량 산출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형 자료와 정밀한 토공 부피 계산이 필요한데 드론으로 획득한 데이터로 작업한 토공량 산정은 기존 방식 대비 정확도가 높고 시간 단축과 이제 비용 절감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3D 가상 공간에서 최적 설계와 지형의 3차원 디지털 모델을 도출하는 등 디지털 트윈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이 부분들이 부지 배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공 단계인데요. 현장은 늘 중장비가 움직이고 많은 자재들이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넓은 범위에 대해서 실시간 현장 영상을 얻고 장비나 자재, 인력 위치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건설 현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등 드론을 가지고 원격 조정을 통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재해 정보 예측 및 방지를 통해 시공 평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줘서 이제 좀 더 안전한 건설 현장 환경 조성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설 관리 및 유지 관리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제 프로젝트 종료 후 드론은 사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론은 이제 그 프로젝트 종료 후 건물이 다 완공이 된 이후에 건물 검사를 수행하는 데 매우 유용하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줌 및 열화상 카메라가 있는 드론은 더 큰 통찰력과 문제를 포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고 위험한 내외부 공간의 시설에 적용 가능한 점에서 이제 플랜트 시설과 해상 인프라, 토목 구조물 등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드론에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과 빔은 여러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지만 적용 단계, 현장의 여건이나 데이터의 활용 목적 및 방안,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사용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마 계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별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드론과 BIM의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트윈에 기반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설계 오류를 최소화하고 설계 자동화를 이루며 설계 업무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정보들이 시공 단계, 유지 관리 단계에서 유통될 수 있는 환경 조성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만수 매니저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 BIM과 드론을 단계에 따라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게 되면 업무 진행이 더 편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BIM과 드론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활용 사례에 대해서 박재진 매니저님께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CIM 인프라팀 박재진 매니저입니다. 저는 이번에 드론을 통해 촬영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법과 가공 데이터를 통해 BIM과 연계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만수 매니저가 설명해 온 것처럼 드론을 통한 작업은 트렌드로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작업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드론을 사용한 작업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데이터의 취득 그리고 활용 두 가지 부분으로 파트를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드론 촬영을 시작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프로세스와 취득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순서대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듯 데이터 취득의 주요 사항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드론을 현장에 적용시키게 된다면 데이터의 취득이 제일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때 취득된 데이터가 정확할수록 앞으로 진행하시게 될 모든 작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표에서 보실 수 있듯 제일 처음 단계는 역시 촬영 단계인데요. 촬영 현장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데이터 후처리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드론을 통해 촬영한 데이터를 3D화하는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수정은 3D화된 드론 데이터의 일종인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쓸모없는 정보들을 제거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할 겁니다. 이제 바로 드론 촬영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드론 촬영을 시작하려 하신다면 당연히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역시 목적에 맞는 용도의 드론입니다. 고정익인지 회전익인지 모델에 따라서 카메라, 비행 가능 시간 등의 기타 사항들을 목적과 현장 상황에 따라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조종자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원이어야 하며 조작 인원들은 관련 법안 등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드론은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한 산업인 만큼 관련 법안의 개정이 계속 추가되고 있고 드론의 스펙 또한 계속 진화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꽤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을 위한 인원과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셨다면 촬영 데이터에 더 나은 결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주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를 보정하기 위해서 지상 기준점,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라는 GCP를 현장에 설치하셔야 하는데요. GC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은 수십 장에서 수백 장이 넘어가는데
그 사진들을 정업하면서 생기는 오차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진 속에서 눈에 띌 만한 위치에 스프레이나 대공 표지판을 설치한 후 측량을 실시해 위치값을 기록한 점을 GCP라고 합니다. 데이터 정합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큼 드론에 GPS 보정 기능이 달려있는 제품을 사용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보정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GPS와 중계기 그리고 드론이 실시간으로 위치를 보정해줘서 간편한 RTK 방식이 있고, 그리고 중계기와 GPS 데이터 간에 드론 위치 정보를 비행한 후 처리하는 PPK 방식 중에서 말씀드렸던 드론 기종을 고르실 때 참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비행을 실시까지 한 걸음 남았습니다. 하지만 비행 전에 반드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셔야 하는데요. 비행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주의하실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론이 항공 측량에 비해 기상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해도 비행 계획을 세우는데 기본적으로는 현장의 기상 상황, 장애물과 같은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고 비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정확도 확보를 위해서 현장 범위를 촬영을 하기 위한 비행 경로로 설정하실 때 드론의 스펙에 따라 특정 고도에서 이미지의 크기를 확인해 주시고, 평탄한 지대의 경우 횡중복도 60% 이상, 종중복도 65%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경로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만일 지형이 복잡하거나 고층 빌딩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도는 더 증가하기 때문에 비행 경로를 수정하게 됩니다. 이렇듯 중복도 확보는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중복도 확보를 위해서 드론을 동서방향으로 그리고 한 번 더 남북 방향으로 비행을 시켜 격자 무늬 형태를 띠게 만드는 비행 경로를 통해 중복도를 추가로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비행 계획이 끝나셨다면 비행을 시작하셔도 좋겠지만, 이런 복잡한 비행 계획을 수동으로 비행하시는 것은 아무리 좋은 조종 기술을 가졌다고 해도 고도와 경로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촬영 중복도를 확보하고 일정한 경로와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 자동 비행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준비가 끝나는데요. 비행을 실시할 때 언제나 기상 상황에 주의해 주시고, 안전하게 촬영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자료를 가지고 3D화 시키는 프로세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을 완료하고 드론에 저장된 데이터를 컴퓨터로 옮겨보면 촬영 데이터가 모여 있는데요. 촬영을 통해 저장된 데이터는 정합하여 3D 데이터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제 사진의 정합을 위해 매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치 지형 모델 DEM을 작성해 주실 겁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구축할 수도 있고, 매핑 프로그램에는 픽스포디, 포토스캔 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저희는 오토데스크사의 리캡 포토를 이용해서 드론 촬영 데이터를 3D로 매핑해 보도록 할 겁니다. 리캡 포토는 굉장히 편하고 알기 쉬운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단하게 자료를 가지고 매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핑을 하실 때 촬영한 드론 데이터를 다 불러오시고 GCP 위치를 지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GCP점의 위치를 지정해 측량 데이터를 통해서 정합의 정확도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GCP를 설치하시면서 위치를 측량한 데이터를 기록한 데이터를 불러와 주시면 드론이 사진을 촬영하면서 적용한 지오태깅 데이터에서 유추해서 GCP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는 사진 목록을 불러와 수백 장의 사진 중에서 몇 장만의 사진을 추려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수동으로 해주셔야 하는 건 GCP점에 대한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건데요. 각 GCP점에 나타나 있는 사진을 클릭해 주시면 GCP점당 최소 4개의 사진에서 GCP 위치를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상단의 맵 버튼을 눌러 현재 지오태깅된 사진 위치랑 각 GCP의 점의 위치를 위성 맵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3D 모델이 제대로 된 장소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매핑을 완료하기 바로 직전까지 왔는데요. 이때 필요하신 파일에 따라서 옵션을 체크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각각의 필요하신 데이터는 체크해 주시면 완성이 되는데요. 먼저 프로젝트명을 작성해 주시고 오토데스크의 클라우드 데이터 폴더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이 이후로는 내보내게 된 파일 포맷에 관련된 내용인데, RCM 파일은 3D 메쉬 형태의 파일이며 RCP 파일은 뒤에 설명드릴 리캡의 포인트 클라우드 파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옵션은 정사 영상 및 수치표고 지도를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데이터가 훌륭하게 3D화 되었습니다. 이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리캡으로 내보내 주시면 포인트 클라우드화되어 언제든 수정하실 수 있고 다른 포맷으로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작성하신 데이터는 필요하시면 그대로 사용해도 충분합니다만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수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제작된 데이터를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셔야 한다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필요에 맞게 가공하시는 작업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드론으로 촬영하고 나서 받은 자료를 통해 만들어낸 포인트 클라우드 파일은 식생, 차량, 통행자들의 필요 없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정보들을 제거해 주셔야 하고 사용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지표면의 측량 데이터만을 필요로 한다면 현장에 자라난 오류점, 차량, 건물 등의 정보는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자료만을 골라내는 건 되게 지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실수해서 필요한 정보를 지우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되돌리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방금 설명해드린 방법은 너무 수동으로 작업을 해주시게 되고 시간을 소요하게 되기 때문에 리캡에서 수동으로 필요 없는 점을 제거해주는 방법 외에도 인프라웍스를 통해 필요한 지표면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인프라웍스를 통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각 점이 어떤 객체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분류법을 통해서 자동으로 지표면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추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데이터는 지표면에 해당하는 점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동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수정하는 것보다 훨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지표면 모델의 생성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완성된 지표면은 꼭 포인트 클라우드로 내보내지 않아도 11-3D 같은 빔 툴에서 이용하시고자 한다면 인프라웍스 데이터를 임포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웍스를 통하는 방법은 작업을 간단하게 줄여준다 해도 부정확한 지표면을 작성하기도 하므로 작업자의 판단 아래서 추가적인 수정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된 내용을 따라서 이제 드론 데이터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직접 드론 데이터를 3D화 시켜서 준비하셨을 수도 있고 전문 업체를 통해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앞에서 이만수 매니저가 설명하셨듯 드론을 사용하면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기 쉬워지고 안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드론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지만 저는 시공을 진행할 때의 사례에 집중해서 현장 및 공정관리 그리고 토공량 측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예시와 빔을 통해 드론 데이터와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드론으로 취득한 데이터들은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들자면 현장에는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는 시야와 드론의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하면 작업자들에게 만약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발견하고 공지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으로 촬영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받은 후 정사 영상에서 도면을 결합하면 설계와 실시공 상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설계 정합성을 검토해보고 계획을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촬영 시기마다 드론 데이터를 시계열 영상 비교 자료로 사용해 진행 상황을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활용에 BIM을 연동하게 되면 설계 정확도와 시계열 영상 비교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이 파악 가능하게 되는데요. 실제 현장의 공정 진행도를 BIM을 통해 제작된 시뮬레이션과 연동하여 파악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형상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현장의 시공 상황과 설계 정확도, 시공 계획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설계와 함께 진행된 BIM 모델을 통해 나비스웍스 등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공 시뮬레이션을 작성하시고 일정 기간마다 작성된 드론 데이터를 매칭하여 그 기간에 어느 지점까지 시공이 되었는지 그리고 설계와 일치하는지를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와 빔 모델링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실 수 있게 되며 이 정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은 개인 장비가 첨단화되면서 기능들이 점차 발전하고 모바일 기기를 통해 현장 작업자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게 되며 작업자들은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3D 모델을 통해 한눈에 브리핑 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시공에 대해 더 큰 이해도를 도울 수 있고, 추후에 XR, VR 등의 기기를 통해 작업자들의 작업 진행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 또한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서 설명한 드린 내용처럼 시각적으로 시공을 관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드론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토공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토공량을 측정할 때 실시하는 측량을 드론으로 대체하시게 되면 실질적인 장점이 많은데요. 여태까지 항공 측량, 도보를 이용한 측량에 비해서 드론은 적은 인원수, 적은 시간, 적은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드론이 건설 현장의 측량 및 토공량 산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드론 데이터를 사용하신다면 3D 객체로 된 데이터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 결과를 산출하실 수 있게 되고, 취득 데이터를 사용하시고 있는 CAD와 빔으로 데이터를 이동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만큼 토공량 분석의 경우 지금 현재 다양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툴이나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확장과 연계를 위해서 빔과의 연계를 추천드리는데요. 그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론 데이터를 빔과 연계하여 데이터 활용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드론 데이터를 통한 토공량 측정입니다. 토공량 측정은 드론 데이터를 빔 툴에 입력하여 완성된 지표면 등을 생성하고, 그 데이터는 빔 툴 내에서 다른 작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일 먼저 작성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빔 툴로 옮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토공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작성된 지표면 포인트 클라우드를 토목 빔 툴인 11-3D로 옮기고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통해 지표면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11-3D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굉장히 무거운 만큼 하드웨어 성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현장 부지의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시간이 소요되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지표면이 작성되고 나면 11-3D의 기능을 사용하여 지표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토공량을 위한 여러 가지 분석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표면을 가지고 11-3D 기능을 통해 맨 처음 선형을 지정해 주시고 체인에이지 기준으로 샘플 라인을 작성해서 선형에 걸쳐 있는 횡단면도, 종단면도를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이를 11-3D에서는 다양한 도면화 옵션을 토대로 횡단면도, 종단면도, 성토량을 그래프로 확인해 주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단면과 단면 사이의 물량을 계산하여 토량표를 작성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분석이 끝나셨다면 토공량에 대한 전체적인 산출을 해주시게 됩니다. 11-3D의 토량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3D 모델을 토대로 계산한 방식으로 지표면을 비교하시면 정확한 절토 성토량을 산출하고 정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표면을 비교하는 기능인 만큼 절성토 지역에 대한 시각적인 표현도 가능하므로 산출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표면을 한 표에 비교 분석 가능하기 때문에 매 촬영 시 쌓이는 지표면 데이터를 토대로 각 단면에서 토광량의 면적을 구하고 기간마다 절토 성토량을 검토해 준다면 시공 진행에 대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토공량을 산정하는 것뿐이라면 다른 드론 플랫폼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공 산출 외에도 설계도와 비교 가능한 도면을 추출하고 현재 작성한 지표면을 빔툴과 연계하여 구조물, 도로, 철도 모델링을 작성하는 것까지 다양한 일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표는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프로세스로 정리해서 간단한 모식도로 나타낸 표인데요. 여태까지 설명을 되짚어보면 드론 촬영으로 시작해서 드론 사진 데이터를 3D로 추출하고 추출한 데이터를 통해 공정을 관리하고 토공량을 측정하는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였지만 이것들 외에도 드론을 사용하면 더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BIM 플러스 드론 활용으로 데이터 취득도 좀 더 용이해지고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현장 파악과 작업자의 안전관리 더불어서 시간과 비용도 감소하니 효율적인 BIM 프로젝트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BIM과 드론을 활용할 경우 장점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드론으로 취득한 데이터가 이미 있고 토공 플랫폼도 존재하는데 왜 BIM과 연동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빔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데에는 드론 데이터를 단순히 형태로만 보는 것이 아닌 빔으로 확장하고 고유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장점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꼽는 드론 데이터에 빔과 연동했을 때 장점을 써봤습니다. 일단 빔 툴은 다양한 도면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도 높은 물량 산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3D화로 물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2D 기반으로 산출하시던 물량보다 훨씬 더 정확한 물량을 산출하실 수 있고,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BIM과 드론을 연계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빔 툴 같은 경우 3D 화면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와 위치에서 도면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빔 툴에서는 언제나 도면화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설계 도면과 일치할 수 있는 도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도면과 비슷하게 현장 작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더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드론 데이터는 형상 정보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빔과 같이 정보를 가진 모델링으로 바꿈으로써 앞으로 디지털 트윈과 활용하여 미래에 있을 작업들과 연동해서 주변 환경, 현장 근처의 건축물들의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드론과 빔은 같이 사용하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장점이 있으므로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더 큰 효율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왜 드론 사용을 추천하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무엇보다 드론을 현장 사용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고 그 기세를 타서 미래의 건설 현장의 필수적인 요소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드론 사용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점들이 이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해소돼 가고 있는데요. 특히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드론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컴퓨터를 현장에 구비하였으나 하드웨어 성능이 발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용이 절감되고 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있으며 종래에 존재하던 센서의 오차들은 사용하면서 카메라의 화질, 라이더 등이 드론이 사용하는 센서 기술의 발전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적인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기술 발전은 AI로 넘어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통해 형상을 기계가 인식하고 그것을 빔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현재 연구 중이며, 기계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이나 원하지 않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하게 되는 등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작업들을 기계가 대체하게 되면서 휴먼 에러 등의 불안 요소에 대한 걱정이 점차 완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큰 축을 맡고 있는 만큼 기술 발전 또한 눈부시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에서 다양한 산업이 이용되는 도구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드론의 효용성을 인정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날이 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자이신 이만수 매니저님 그리고 박재진 매니저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Q&A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이벤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IM에서 좀 더 자세한 컨설팅과 BIM에 대해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BIM 플러스 알파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 내에서 BIM과 스마트 기술을 융합한 솔루션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사이트 내에서 문의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문의 이벤트를 진행 중이어서 문의를 해주신 분들을 추첨을 해서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드리니 많은 방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니저님들께서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질문 중에서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확도를 위해서 중복도가 60에서 65%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GCP 점의 개수도 필요 기준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답변 것 같은데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GCP 점에 대해서는 1제곱킬로미터당 최소 9개를 하기로 권장되어 있고요.
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20개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다 현장에서 고려해야 되는 점이고, 그리고 꼭 GCP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 판도값이 훨씬 정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그 사진 데이터를 파악하기 쉬운 곳에다가 배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드론 데이터를 토공량 산출에 활용을 할 때 작업자가 혹시 유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토공 데이터들이나 드론 데이터들은 전부 사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CAD 데이터랑 다르게 위치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모든 건 다 육안으로 확인해서 위치를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찍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11-3D 같은 것에 넣었을 때 지표면을 단순화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최대한 쓸모없는 삼각망을 제외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로 토공량 산출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싶은데 관련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용 사이트가 아니라 토공량 산정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여러 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관련된 프로젝트나 그런 자료들은 서로 공유가 되지 않고 이제 올리면은 이제 대회비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용의 사이트는 찾기가 힘들지만 단순히 작업 연습용 파일이시라면은 해외 사이트 중에서 이제 오픈 토포그래피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회원가입을 통해서 전 세계 이제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에 있는 이제 오픈 소스가 나와 있어서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충분히 저희가 설명드린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직접 실시하셨을 때 내가 어떤 순서로 가야 되는지 미리 테스트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드론과 BIM의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설계, 시공 분야 이외의 장점이 더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질문에는 설계 시공 분야 이외의 장점이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건축 산업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외에도 쓸 수 있는 효과적인 모습이나 아니면은 빔과 드론 촬영된 데이터가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가지고 아마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은 모델링이나 드론 촬영을 이용해서 가상 공간에 모델하우스를 띄워서 사용하거나 이제 모델하우스를 지으려면은 큰 아파트나 모델 지으려면 이제 큰 공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이제 설계 변경을 필요해서 이제 홀로렌즈나 아니면 이제 VR, AR 같은 장비에서 그런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드론과 빔을 이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또 요거가 이제 연장선에서 설명드리자면은 최근에 뭐 정거장이나 건축물이 증축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더 확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빔으로 모델링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드론 촬영한 원래 있던 지하철 모습은 드론으로 촬영을 하고 그 위에다가 빔으로 모델링 하신 거를 얹어서 이제 현장에 가시지 않고 직접 가시지 않고 그냥 회사에서든지 아니면은 어디서든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드론과 빔을 활용했을 때 좀 더 장점이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세미나 동안에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주신 매니저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매니저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소감을 발표하겠는데 저희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 뭐 실무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설명드린 부분이 좀 더 이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감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을 제가 업무에서 직접 한번 활용해 본 적도 있었고, 그게 다른 분들이 지금 이걸 보고 어느 정도 힌트를 받아서 다른 업무를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KCIM이 마련한 드론 측량 데이터 활용으로 토목 BIM 생산성 높이기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CIM은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